안녕하십니까. 농업용 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농토목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이 단순한 용수 공급을 넘어서서 홍수 방어에까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인 홍수 조절 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 홍수 조절 용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홍수 조절 용량은 이름 그대로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확보하는 용량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이 용량은 계획 홍수위와 홍수기 제한 수위 사이의 저수 용량을 말합니다. 계획 홍수위와 홍수기 제한 수위 사이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량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이수, 즉 이용 목적이 아닌 집중호우나 이상강우 시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수 방어 목적의 추가 용량인 것입니다. 이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방어용 공간이라는 것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저수지의 전체 용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요 수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저수지의 용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효 저수 용량입니다. 이것은 최저 취수인 저수위에서 평상시 물을 가득 채우는 상시 만수위까지의 저수량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등 이수 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용량이죠. 두 번째가 오늘 주제인 홍수 조절 용량입니다. 이는 말씀드렸듯이 홍수기 제한 수위에서 계획 홍수위까지의 용량으로 홍수 조절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과 용량입니다. 이것은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 최고 수위까지의 용량으로 설계 홍수를 초과하는 극한적인 이상 홍수량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상시만 수위, 홍수기 제한 수위, 계획 홍수위, 최고 수위. 이 수위들이 저수지 운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군요. 교수님, 이러한 홍수 조절 용량이 농업용 저수지 운영에서 갖는 중요성이 무엇이며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산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홍수 조절 용량은 저수지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 홍수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저수지의 홍수 방어 시스템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수지 자체의 안전과 하류 지역의 재산, 생명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산정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수 용량의 20%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수 조절 용량을 유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 100mm 이상인지를 따지는 비율 기준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20%와 100mm 기준. 수험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댐의 홍수 조절 용량 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체 용량의 11%에서 34%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홍수기 제한 수위 운영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 운영은 저수지 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해 홍수기에는 농업용수를 위해 채워두는 유효 저수량을 평소보다 일정 수준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효 저수량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제한 수위를 설정해서 나머지 공간을 홍수 조절용으로 비워두는 것이죠. 물을 미리 비워두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비홍수기에는 물을 최대한 채워서 농업용수 공급에 힘쓰지만 홍수기가 되면 이 제한 수위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공간을 홍수 조절용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상치 못한 이상 강우가 발생했을 때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계절에 따라 저수지 운영 목표 수위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네요. 홍수 조절 용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궁금합니다. 홍수 조절 용량을 증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은 크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뉩니다. 구조적으로는 여수로를 확폭해서
홍수기 방류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문을 설치해서 방류량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개선이군요. 네. 그리고 운영적인 면, 즉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저수지 연계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저수지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첨둥유량을 최소화하고 유역 전반의 홍수 방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매뉴얼을 최적화해서 정밀한 홍수 예측과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oT나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개발도 이에 해당됩니다.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조절 용량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수 조절 용량은 계획 홍수위와 홍수지 제한 수위 사이의 저수 용량이며 농업용수 공급 외에 홍수 방어 목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용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저수지 용량은 유효 저수 용량, 홍수 조절 용량, 초과 용량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홍수 조절 용량은 저수지의 홍수 방어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홍수 조절 용량 산정 기준은 저수 용량의 20%를 기본으로 하며 홍수기에는 유효 저수량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제한 수위를 운영해서 홍수 조절 공간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조절 양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수로 확폭 등의 구조적 대책과 함께 저수지 연계 운영,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